안녕하세요. 유니크맘입니다. 선덕사와 함께하는 불교 문화여행. 이곳은 청정 제주 선덕사입니다. 오늘은 선덕사를 중심으로 풀어보는 불교 사찰 이야기. 와, 무엇이 있을까요? 궁금해지는데요. 명권 스님과 목경찬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스님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한 번도 못 뵀는데 예, 이렇게 제주도에서 뵈니까 그렇죠. 좋은 인연으로 또 오늘 날도 색다릅니다. 너무 색달라. 좋아요. 거기다가 스님도 그렇지만 우리 유니크 마음을 또 이렇게 처음으로 같이 한다는 게 좋은 인연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 한라산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예, 스님의 법력인가 아니면 선덕인가? 선덕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이 선덕사가 이렇게 너무 전통 양식으로 잘 짜져가지고 또 뒤에 대웅전이 예. 2층으로 너무 멋있잖아요. 예. 우리가 절에 오면 뭐 다 쳐다보면 아 한옥이구나 하고 끝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똑같은 기와장 지붕인데 왜 저래 다니냐고. 예. 근데 그 의미를 알면 다르거든요. 예. 그렇죠. 네. 우리 교수님은 뭐 인상에 남는 저는 그 개인적으로 많은 절을 다니는데 부여 무량사에 있는 극락전하고요. 그다음에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인데 그냥 건물이 멋있는 게 아니고 어떠한 각도로 보느냐 또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아마 선덕사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여 무량사 같은 경우는 사천왕문에서 바라본 극락전이 진짜 극락 같아요. 사천왕문의 어두운 공간에서 저 멀리 밝은 공간에 극락전이 있거든요. 그래 극락 같고 겨울 안 가보셨죠? 겨울에는 또 눈 덮인 게 또 멋있습니까? 죽어요. 추워서. 너무 좋았어요? 추워서 죽어요. 추워서. 극락전 안에 앉아 있어봐야 극락전에서 기도를 해봐야지. 이게 극락이야. 바로 극락으로 갈 수 있어? 극락이야. 속성치. 지옥으로 바로 가야.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영주부석사 하면 무량수전 이야기를 많이 네. 하는데요. 거기는 또 마찬가지로 저녁 무렵에 가면 좋아요. 해질 무렵에 그 저녁 노을이 그 사찰 벽면에 싹 스며들면서 또 다른 느낌을 주거든요. 예. 그래서 같은 절이라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도 전혀 다르고. 다르죠. 예. 다릅니다. 예. 예. 이 목조 건축이요. 맞배 지붕하고 이 팔짝 지붕하고 이게 또 스타일이 또 달라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 아니 나왔어요. 맞배 지붕은 옛날에 갑사 안 가봤어요? 가봤는데 갑사 대웅전이 땅땅하잖아요. 예, 예, 예. 맞배 지붕이 느낌이 장군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맞배 지붕은. 그리고 팔짝 지붕은 그 선덕사도 거의 팔짝 지붕이잖아요. 드레스 있잖아요. 드레스를 착 펼친 느낌. 예. 그러니까 얼마나 우아해요. 멋지죠. 예. 예. 부석사 무량수전 같은 경우도 팔짝 지붕이죠. 팔짝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고려시대 건축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산에 생각을 해요. 산을 배경으로 착 드레스를 펼쳤다고 생각을 네. 해보죠. 무량수전 같은 경우는요, 좀 다른 팔짝 지붕하고 좀 달라요. 기둥 부분하고 다 다르죠. 공포가 좀 그래요, 공포가. 다르죠. 보통 팔짝 지붕을 우리 대웅전에 쓰는 거는 포를 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또 사람들 포 이렇게 하면 헷갈려 맨날 어디가 포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북어포, 쥐포만 알지요. 이 지붕이 착 올라가서 옆으로 펼쳐지면은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 포를 올리는 지붕들이 조선시대로 뭐 유행을 많이 해요. 근데 거기는 고려시대 건축이잖아요. 예, 무량수전은. 무량수전은. 거기는 그 포를 올리지 않고 기둥을 높여 올려요. 2단으로. 그러고로 이제 팔짝을 네. 만드니까 아까처럼 똑같이 길지만서도 약간 스타일이 다른 거죠. 멀리서 탁 쳐다보면은 군더더기 없이 탁 입고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절에 가면 먼저 확인해야 될 게 그게 이제 팔짝이냐, 팔짝 지붕이냐, 맞배냐 뭐 이런 거를 확인해야 되는 건가요? 왜냐면 우리는 일반인은 잘 모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양식 정도는 아는 거는 좋고요. 네. 또 더 중심을 할 것은 그 법당 안에 어느 부처님이 계시냐를 알아보고 그 부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뭔가 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거기 앉아서 부처님께 기도 한번 하는 게 더 중요하죠. 잠깐이라도. 그게 중요하죠. 현판이 2개나 있네? 현판은 2개죠. 예, 네. 현판이 2개인데 이제 한국에는 2개 쓰는데 잘 없지 않나요? 2개, 3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가령 금산사 같은 경우는 네. 뭐 미력전, 뭐 용화지혜, 대자보정계 3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3개도 그거는 있어요? 같은 부처님에 관계돼요. 근데 이제 성덕사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현판이 대적강전이고요. 위에 보면 무량수전이잖아요. 네. 대적강정은 중심 부처님이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네. 그리고 무량수전 같은 경우에는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현판을 보고 그 절이 어떠한 곳으로 통해서 우리들한테 다가온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아까 얘기하셨듯이 현판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맛배지붕, 네. 뭐 팔짝지붕인데 네. 지금 저거는 그럼 팔짝인 거죠? 좀 팔짝이면서 또 특이한 게 밖에 보면 2층이잖아요. 네. 안으로 가면 단층이에요. 통법당. 예, 그래서 하나로. 통층이라 그러죠. 통층. 아, 통추. 예, 우리나라 이런 구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웅장하지. 지붕이 높고 통으로 확 열려 네. 있으니까. 네. 굉장히 이제 그 부처님 세계를 좀 장음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신심을 일어나게끔 하여서 이렇게 그런 구조를 좀 하죠. 그렇군요. 네. 저런 구조가 아까 말씀드렸던 무량사 극락전이 그렇고요. 그 언급했던 김제 금산사가 그렇고요. 마곡사에 있는 대웅전이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깥에 보면 2층 또는 3층인데 안에서는 통층. 2층 건물인데도 현판을 하나가 쓰는 게 있고 이제 3개, 2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보통은 하나를 거의 써요. 그렇죠. 이렇게 2개를 쓰는 거는 굉장히 담고 싶은 생각이 많은 거죠. 꿈이 많은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볼 때는 대적강정할 때 적강은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 모시거든요. 비로자나 부처님은 불교에서 진리 그 자체를 부처님으로 할 때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 세계에서 말하는 진리의 세계, 진여의 세계인데 그것은 우리들한테 드러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알기 쉽게 나타나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이죠. 그러니까 보면 선덕사 같은 경우에는 중심을 이야기하면서 대적강정이라는 그 중심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들로 하여금 부처님 세계에 이끌고자 하는 우리들의 감흥을 실제적으로 펼치시는 아미타 부처님을 모셨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무량수전 이렇게 현판을 2개 한 거죠. 예. 밑에 끊어 보면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한다 그러면 네. 그 위에 있는 무량수전은 부처님의 자비. 그래서 부처님을 지혜와 자비에 뭐 함께 이야기하거든요. 보통 사찰 들어오면 아까 전에 건축 양식도 중요하지만 그 전문가들도 뭐 복잡하니까 근데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잖아요. 용 많잖아요. 용. 예. 여기도 보면 용머리가 근데 기둥마다 있네요. 예. 용을 왜 저렇게 용을 2마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 오기 힘들지 영영 춥겠지. 우리가 극락할 때도 반야용선이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반야용선이니까 우리가 저기서 무량수전이잖아요. 예. 아미타를 상징을 하는 거고 저기서 기도를 하면은 극락구로. 아니 배가 반야용선이 어떻게 생겼어요? 용머리 뒤에 용꼬리. 꼬리, 그러니까 예. 용선이잖아요. 용선. 예. 거기에 지혜의 용선. 그러니까 법당에서 기도를 하면 저게 배죠, 배. 아, 그럼 저 안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배 부처님 극락으로- 세계로 갈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용을 2마리를 예. 또 왜냐면 원래 1마리 내도 되는데 우리 또 풍수가 있잖아요. 풍수. 한국에 또 그 청룡, 황룡이 예, 쌍두마차로 예, 걸어야지 하듯이 용 2마리. 예. 그래서 법당을 바라볼 때 예. 단순하게 그냥 법당이구나 이런 게 아니고 예.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그 상징 세계, 부처님 상징 세계를 예. 어마어마하게 많이 숨은 그림처럼 많이 숨겨놔요. 맞아. 근데 용뿐이 아니라 어딘가 뭐 학도 있고, 예. 예. 쥐도 있고, 진짜 제비도 있는 곳도 있었고. 예. 아니 불이 많이 나는 데는 옛날에 거북이도 있고. 밑에 묻어 그렇죠, 놓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제 승지순례나 사찰순례 할 때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시간적인 여유를 줘요. 그러면 처음에는 바쁘다고 가던 분들이 시간을 많이 주면 법당에 들어가고 재인 기도하고 그 다음에 숨은 그림 찾듯이.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찰은 숨은 그림 찾기라는 네. 재미가 있다는 네. 공간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이 사찰 안에 숨겨진 상징들을 좀 이해를 하면은 색달라요. 예. 그러면 이 선덕사에는 어떤 숨은 그림을 찾아야 될까요? 보통 보면 모구가 밖에 있는데 네. 여기 보면 선덕사 안에 들어가면 신중담과 칠성탱화 사이에 안에 있어요? 예, 안에 모구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거는 물고기가 어떤 성격을 가지는가 하면 눈 뜨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네, 24시간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24시간 눈 뜨고 있대요. 네. 늘 깨어있으라는 그런 의미를 상징하죠. 아니 목은 저쪽에도 설치를 하는데 네. 선덕사는 이 제주도 하면은 삼다잖아요. 삼다. 뭐예요? 바람, 돌, 바람, 여자. 여자, 바람. 원래 우리가 풍경은 어디다 달아요? 끝에 이렇게 끝에 달잖아요. 근데 선덕사 풍경이 안 보이잖아요. 다 날아갔대요. 바람. 그래서 원래
풍경을 달아놓는 게 물고기잖아요. 네. 물고기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 그렇지. 물속에 있는 집은 용궁? 그렇죠. 답 너무 잘했다. 그래서 물고기를 밖에 네. 풍경을 다는 이유가 소리가 좋아라는 것도 있지만 상징적으로 아 여기는 물이 있다 그래서 불이 안 나잖아요. 물속에 있는 집은 용궁이니까 여기가 그냥 밖에 있는 사바 세계가 아니다. 아. 또 색다른 세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선덕사는 바람이 너무 많다가 보니까 풍경이 다 날아갔어. 그래서 그 물고기를 모고를 만들어서 법당에다가 모셔놨어요. 확실하게 크게. 거기서 안에서 놀아라고. 그 안에서 놀아라고. 우리가 같은 것도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특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보물찾기가 되는 게 밖에 있는 모거는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쓰는 흔히 볼 수 있죠. 의식용으로 쓰는 예. 거고 선덕사 법당 안에 있는 모거는 법당을 지키는 수호 물고기라니까 네. 물을 가득 품고 있는 이 선덕사 우리 법당이 아까처럼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와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색다른 느낌으로 이런 것들도 있네 하는 게 많죠. 법당에서 놓으면 네. 또 여기 보면 마당에 제일 마당에 탑이 있어요. 그죠, 어디나 있죠. 예, 그런데 탑이 있는데 보면 그 흔하지 않는 탑 모양인데 여기 월정사에 있는 구청탑을 좀 모델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보통 법당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참배를 어떻게 해요, 우리 교수님은? 저는 그 법당 밖에서 하고 예. 그 가죠. 우리나라는 법당에 들어가는 걸 굉장히 선호하잖아요. 네. 원래 티베트나 저쪽은 법당에 잘 안 들어가잖아요. 제가 알기로는요. 조선 초까지만 해도 예. 법당에 잘 못 들어갔대요. 그리고 원래 법당에 그렇게 큰 스님들만 들어간 거예요. 출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잘. 근데 조선시대 그래서 이후로 들어갔대요. 우리가 그렇군요. 탑돌이를 하듯이 법당을 원래 밖을 도는 거예요, 참배를 하는 게. 부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법당 자체를 돈다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절을 할 때는 배례석이 있잖아요. 밖에서 절을 할 수 있게끔 돌을 나눈 절하는 돌. 배례석이 있는 경우도 있고. 네. 그게 없을 때는 보통은 법당을 이렇게 밖에서 도는 거예요. 아니면 탑돌이를 하든지. 그렇죠. 안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옛날 전통 양식 법당들은 별로 안 큽니다. 왜냐면 부처님만 계시는 공간에 거기서 법회를 하지 않아요. 야단법석이라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 일반 대중들은 법회를 할 때 밖에서 설법전 있잖아요. 설법전. 설법전에서.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탑돌이를 할 적에 어느 방향을 돌아야하는지 헷갈리기도 하고 근데 어떤 방향이 딱 정해져 있다면 왜 그 방향으로 돌아야 돼요? 부처님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네. 근데 부처님이 가사를 왼쪽에 해요. 그리고 오른쪽 어깨가 드러나 있어요. 이쪽이가. 그렇죠. 드러나죠. 오른쪽 어깨가 드러나 있는데 인도 표현으로 하면은 부처님한테 예를 표할 때 나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부처님도 드러나야 되니까 살과 살이 스치듯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렇게. 그렇죠. 내 오른쪽 어깨가 항상 부처님 오른쪽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는. 그래서 그 방향이 우리가 시계 방향인 거죠. 시계방. 그 법당도 똑같은 거죠. 법당도 부처님이 앉아 계시니까 법당을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선덕사 법당에 보면요. 네. 불단이 벽에서 떨어져 있어요. 뒷벽하고. 벽, 예. 그게 뭔가 하면 아까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님 주위로 3번 돌면서 예를 하듯이 그런 공간이에요. 불단이 지금 부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법당 안에서도. 너 될 수 안에서도, 있어요. 예, 그렇게 그것도 하는 거예요. 역시 예. 시계 방향으로. 네, 시계 3번. 방향으로. 인도는 왼손을 부정적으로 보고 오른손을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그렇죠.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어른한테 오른손이 가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왼쪽이 왼손이 가게 돼요. 가게. 그래서 저는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 왼손은 알겠습니다. 원래 쓰지 않아요. 음식 먹을 때도 인도는 왼손은 안 써요.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인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절문화가 아니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인도는 실제로 가면은 진도들이 지금도 성지에 가면 많이 돌아요. 계속 돌면서 기도를 많이 해요. 중국으로 오면 절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절을 계속하는 문화다 보니까 이 공간은 만들어 놨지만 실제로 법당에서 도는 경우는 별로 없죠. 법당은 잘 안 돌죠. 예. 탑은 안에서 그렇죠. 계속 도는. 그렇지만 양식상으로는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 한옥 건물이 많아서 이렇게 보면은 뭐 다 똑같은 건물이지만 거기가 의미를 갖고 있는 거는 아까처럼 현판이에요, 현판.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뭐 똑같은 건물이 현판이 없으면은요 그냥 민가예요. 그러니까 쉽게 현판을 얘기하면. 보면 그들이 뭘 의미한 뭘 어떤- 의미하고 뭘 중심으로 대중들한테 다가간다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아, 있죠. 그렇군요. 예. 재밌게 보셨나요? 절에 오면 참 이것저것 볼 것이 많은데 또 알고 보면 더 재밌지 않겠어요? 이곳 선덕사에는 또 다른 절에서 볼 수 없는 현판이 2개 있는 법당 현판이 2개잖아요. 오셔서 아, 2개나 있네? 또 통법당이네? 그리고 안에 숨어있는 목어도 한번 보시고 멋진 탑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청정 제주 꼭 오시면 선덕사에 한번 들려보세요.